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에서 4년 차 중에 근무지 이탈자의 수를 살펴보면 어제 저녁 8시 기준으로 90.1%를 차지하는 8,983명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째 지금 수련병원에서 현장 점검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공의, 레지던트, 인턴뿐 아니라 이제 의대생도 지금 이탈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수련 병원은 의료 공백 상황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매해 3월이면 들어와야 하는 새로운 인턴, 레지던트도 없는 지금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이 3월 1일에 원래 수련 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인턴, 레지던트 모두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의대생들의 휴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생 휴학 신청이 이제 전체 재학생의 28.7%가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병원을 계속 지켜오던 대학 교수들의 공개사직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 윤우성 경북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외과 교수직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번아웃도 됐고 더 힘만 빠진다면서 외과가 필수과라면 현재 그 현장에 있는 우리가 도움도 안 되고 쓸데없는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 기울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오늘 충북대병원의 심장내과 교수인 배대환 교수도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학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한 인원이 2,000명이었는데 훨씬 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각 대학에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지금보다 얼마 늘리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늘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신청 인원 총 3,4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정한 인원이 2,000명이었으니까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이제 살펴보면 서울의 8개 교회 365명, 경기 인천 5개 교회 555명, 비수도권 27개 교회 2,471명인데요.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를 차지했습니다. 예.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 수치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번 결과로 대학들이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넘는다는 사실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국민의힘 추가 공천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추가 공천 심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겨서 국민의힘으로 간 김영주 의원은 이제 기존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에, 그리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강서 을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그리고 박성중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서초 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추천됐고요. 그리고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충남 아산갑에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경선을 치를 지역도 4곳 추가됐는데요. 부산 지역은 부산 서동은 곽규택 변호사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 3자 경선 치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역인 초선의 안병길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경북 안동 예천 지역은 현역인 초선의 김형동 의원과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 이 두 사람이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되고요. 경북 구미을은 4자 경선, 경기 포천 가평은 5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국민추천제 한다고 했는데 국민추천제 할 곳
정해졌습니까? 네, 이 국민 추천제가 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 강남이나 TK같이 일부 지역구에 있어서 이 총선 후보자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인데요. 아직 확실하게 발표되지는 않았고 오늘 중으로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 추천제는 늦어도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좀 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토론을 많이 해서 큰 틀의 가닥은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에요. 조국 혁신당 대표를 만났죠?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의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취임 인사를 하고 선거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이에 이재명 대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같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 종식과 심판 그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협력하고 단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두 대표는 공개 발언이 끝나고 10분가량 비공개 대화를 또 이어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역구 연대 등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각 당의 대변인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공천에서 배제된 민주당 홍영표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홍영표 의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문 전 대통령께 민주당과 총선 상황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고 문 전 대통령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덕담도 해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내일은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면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 의원의 탈당을 만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요.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의 전략 공천 두고 지금 여러 말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에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를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 현역인 서동용 의원이 컷오프되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현역인 서동용 의원은 컷오프 이후에 기자회견 열고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이런 일방적인 공천 결정에 대해서 저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의 당원들, 주민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다는 보도,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주장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당 후보는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고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임명됐던 거고 비서도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권향엽 전 비서관의 전략 공천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을 살펴보면 이는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이며 해당 공천은 이 대표 부인의 일정 수행 담당 인사를 위한 위인 설천일 뿐 모든 면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사천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정치권 소식들 2부에서 최병묵 해설위원과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됐다고요? 네, 현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어제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신임 대사가 국방 방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 중인 호주와 양자 관계를 총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제 해병대의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관련해서 외압 의혹을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고위공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 장관이 이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팀이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장관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 그런 주장도 하고 있다고요? 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의 외압을 행사한 핵심 인물 중에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기문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주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하는 건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결례라면서 검찰,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에게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요? 맞습니다. LK99라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 물질을 만들었다는 국내 연구진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이 LK99의 연구자인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 교수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리는 미국 물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상온 상압의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초전도체의 이름은 PCPOSOS인데요. 사실 이 LK99 연구진 사이에서도 기존의 LK99의 초전도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고려가 돼서 새로 개발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김 교수가 제작 방법도 아카이브에 공개할 것이고 여기에는 제조법까지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현장에 정말 수많은 참석자가 몰려서 발표장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분위기만 보더라도 뭐 여러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학계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발표 현장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처럼 연구자들이 이 소셜미디어에 발표 자료를 실시간으로 올리는 등 정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LK99 발표에 비해서 크게 진전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외국의 학자 중에 페트르 체르마크 체코 카렐대 박사가 소셜미디어 X에 밝힌 내용을 보면 나에게는 새로운 것은 아니었고 모든 것은 여전히 추측성만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봐도 사실 이번 발표는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인데요. 한국 초전도 저온 학회장인 최경달 한국공학대 교수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학술대회 발표는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인정했다거나 승인 절차를 밟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예. 그에 앞서서 초전도 저온학회에서 LK99의 검증위원장 맡았던 김창영 서울대 교수도 이 학회 발표는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발표 역시 현재는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질문에 뭐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요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